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도서 성실함의 배신에서는 지은이 젠 신체로가 목적 없는 성실함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 내 삶의 금맥은 어디에 있는가 낭독하겠습니다. 젊음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어른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능력 이상의 것을 저질러 보게 된다. 그때는 아직 실패 경험이 그리 많지 않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상태도 아니기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따위는 아예 없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과 함께 경험이 쌓이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마음속 목적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삶을 선택한다. 젊었을 때의 일탈 행위를 다시 저지르라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형편과 나이에 맞는 꿈을 추구해야 달콤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하고 아무리 자기 뜻에 반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과 다시 만나야 한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보자. 첫 번째,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미래를 제대로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이뤄낸 동력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다.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 삶이 무작정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세 번째, 초심을 잃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별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초심을 잃는 순간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 번째, 끈질기게 매달려라. 성공이란 결국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보상이지 뛰어난 두뇌나 사회적 배경은 극히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얼마나 완강하게 매달리는가, 얼마나 집요하고 열정적인가.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이런 조건에 부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눔은 가장 행복한 효과를 발휘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이다. 자기의 삶에 좋은 일과 느낌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기분을 나누어 주어라.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껏 포장해서 건네라.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삶에 여백이 많다는 의미이자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생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강해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예전에 기분 좋은 일들과 경험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게 된다. 원하는 것을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우울한 생각을 자기 삶에 기적이 찾아오리라는 기대감과 맞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긍정적인 눈이 필요하다.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뒤에 도사린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이로움을 주게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보라. 살면서 겪게 되는 힘든 일들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몸과 마음은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지 말고
자기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방법을 찾으면 더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 10가지를 써보자. 하루 중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세상과 통하는 주파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이 된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생활을 즐겨라. 며칠에 한 번이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색다른 취미를 갖자. 우리의 정신세계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찌꺼기들이 가득하다. 이를 때맞춰 털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성적인 질병이 생겨 심신을 고통에 빠뜨린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쌓여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때그때 말끔히 해소하는 습관을 갖자. 네 번째, 온몸을 가동해서 행하는 일을 찾아라.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면서 세상이나 남의 탓을 하는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자기 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서툴거나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갖자. 온 몸을 가동해서 행하는 일일수록 좋다. 농사, 목공, 원예, 등산 등 몸을 사용해서 땀을 흘리다 보면 세상엔 감사할 일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지난날에 벌어졌던 어떤 일이다. 과거에 매달린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사실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용서다. 과거를 용서하고 거기서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버리겠다고 결심한 순간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용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용서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도망이다.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연민의 감정으로 대하라. 연민과 동정은 다르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가련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이 직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라면 연민은 그 자체의 감정을 가리킨다.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는 것은 자기가 팔에 박힌 총알을 빼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방정식에서 지워버려라.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저지른 일에 짜증을 내거나 투덜대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일단 인간관계의 방정식에서 제외시키면 어떨까? 분노에만 발이 묶여 있으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대는 고함 소리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과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상황을 마음속에 가둬두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자진해서 그 사람을 관심 밖으로 몰아내기라도 하면 그 순간 마음이 놀랍도록 안정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올바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훨씬 빨리 마음의 평화를 부른다. 누군가 내게 피해를 주었을 때 시시콜콜 따지며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그냥 흘려보내고 마음 편한 쪽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행복해지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멍청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소리치면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행동에 나서는 것보다
내 자신이 마음 편한 쪽을 택하면 훨씬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네 번째,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살펴라. 사람은 하나의 현실을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에 전혀 다른 표현을 한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검증되지 않은 개념에 얽매인다. 순간순간 머릿속에 들어차는 검증되지 않은 개념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삶을 에워싼 모든 방향, 모든 각도에서 두루 살피는 관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을 찾아라.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베개나 매트리스 같은 것에 실컷 주먹을 날려라. 그 녀석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괜찮으니 진이 빠질 때까지 계속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여섯 번째, 시간의 흐름에 맡겨라. 당장은 용서하기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한때에 골치 아팠던 문제로 그치게 된다. 당장은 분노가 치밀어도 잠시 견디면 아무렇지 않을 거라 여기면서 이제 그냥 잊어버리자. 과거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를 바꾸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교훈 삼아 내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주마였습니다.